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한때는요, 콩나물 같다라는 놀림까지 받았던 그 무선 이어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그게 대세가 됐죠. 근데 또 돌고 돌아서 요즘에는 줄이 있는 유선 이어폰이 또 유행한다고 하고요. 박대기 기자와 함께 이번에는 이어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어폰을 차고 오셨어요. 네, 뭐 컨셉 설정대로 차고 왔는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디자인이 흉하죠. 귀찌 같다고 이제 논리를 많이 봤는데. 귀에 끼는 형식이네요. 좀 특이해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이어폰이 귓구멍에 넣게 되는데. 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귀에 여러 가지 질환도 있고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제 해서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 요즘 이런 형태 많이 쓰시고. 안 빠져요? 예, 잘 안 빠지고요. 또 골전도 형태 이런 거 많이 쓰십니다. 그거는 소리가 직접 나오는 형태예요? 예, 주변 사람들도 살짝 듣게 되고 그런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귀는 소중하니까. 예, 요즘에 이어폰 그 형태도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네. 고를 때도 고민이 됩니다. 지금은 무선 이어폰이 대세가 됐죠. 이게 언제부터 본격화됐다 보면 될까요? 사실은 워낙 너무 대세가 돼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무선 이어폰이 제대로 나온 게 2008년입니다. 그런데 17년밖에 안 됐죠. 그때 젠하이저라고 독일의 아주 유명한 헤드폰 회사가 있죠. 거기서 최초의 무선 제품을 내놨는데요. 가격이 무려 60만 원인데 그러면 엄청 좋은 제품이냐 하면 음질은 지금 이제 뭐 싼 중국산 2만 원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좋지는 않은데 당시 60만 원에 팔렸고요. 네. 그 뒤에도 이제 한동안 시장 형성이 안 됐습니다. 뭐 이걸 60만 원씩이나 주고 누가 사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2016년에 애플에서 에어팟 1세대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나왔거든요. 그게 2016년이었어요? 예, 얼마 안 된 겁니다. 9년 정도 된 건데요. 그때도 여러 놀림이 많았죠. 저게 콩나물 대가리 같은데 맞아요. 저걸 누가 쓰냐. 이제 애플 감 다 죽었다. 항상 스티브 잡스 선생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시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는데 결국은 그게 대세가 됐던 거죠. 항상 애플은 신제품 내놓으면 놀림부터 받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애플도 정말 문제가 생긴 게 예전에는 특히 이제 아이패드라든지 또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놀림받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놀림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애플도 예전 같지는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고. 예. 근데 그 무선 이어폰 처음 나왔을 때 생김새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만 한 짝 잃어버리면 다 쓸모 없어진다. 네. 너무 비싸다. 또 충전하는 것도 귀찮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인식이 그래도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줄 이어폰 시대에는 그 일부 이제 러닝용 상의에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줄 넣을 수 있게. 넣으라고. 결국은 사실 그게 불편했던 거죠.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말 불편했던 것이고 한번 무선 이어폰에 적응을 하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네. 한번 또 여기에 적응을 하고 편리함을 또 사람들이 느끼게 됐으니까. 충전하는 게 물론 귀찮긴 한데 저희가 이제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12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요 그 무선 이어폰 그 기술력이 이제는 많이들 높아져가지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이 시장을 그 주름 잡고 있는 기업들은 또 어디입니까? 예, 역시 이제 시장 1위는 애플이 되겠고요. 2위는 한동안 삼성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중국의 저가, 중국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죠. 샤오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7%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점유율이 최근에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7.9%에서 7.2% 정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가 시장에는 애플이라든지 또 말씀드렸던 제나이저라든지 보스 그리고 소니 같은 이런 고가 제품들이 있고 30만 원대 이상 되는 제품들이요. 그 저가 시장에는 중국산이 보통 2, 3만 원 정도에서 엄청나게 치고 오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 양쪽에서 좀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LG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여전히 만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LG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으면서 락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그런 점들 때문에 시너지가 좀 안 나는 거죠. 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LG도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게 단지 휴대폰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스마트워치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뭐 다양한 가전제품하고 결합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결국은 이제 철수한다는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좀 개인용 IT 기기에서는 좀 LG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혁신을 애플이 주도를 하고 했었고
삼성이 많이 따라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좀 안타까운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요즘에 그 이어폰 시장 경쟁이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면은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어요. 세대마다. 네. 처음에는 왜 삼성은 애플이랑 디자인이 달랐잖아요. 아예 그냥 강낭콩처럼 네.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최근에는 손잡이처럼 예. 길쭉하게 좀 다시 만들더라고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애플이 디자인이 특이했던 거고 삼성뿐 아니라 제나이저라든지 초기에는 다들 비슷하게 강낭콩 형태였습니다. 그냥 귀에 쏙 넣는. 예, 귀에 콩을 넣는 거고요. 콩을 넣는. 예, 그 콩을 넣으면은 그 콩 부분에 무게가 들어가는 부분이 귓바퀴가 지지해주기 때문에 의외로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로 이제 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시장의 큰 부분을 에어팟이 차지하면서 그 도대체 그걸 누가 쓰냐 했던 그 콩나물 모양에 다들 적응을 하면서 원래 이렇게 생긴 거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콩나물 같은 부분도 이 줄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 네네. 또 외부로 이제 무게를 좀 빼주면서 귀 안과 밖의 무게를 좀 절묘하게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마이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마이크가 귀 밖으로 나와서 입하고 더 가까워지면은 소리를 잘 잡아주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삼성 쪽에서도 결국은 콩나물 대가리 모양으로 이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강낭콩 스타일 그거는 저도 지금도 쓰고 있는데 네. 잡아서 귀에 넣을 때 항상 그 터치 부분이 자꾸 눌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좀 있긴 있었어요. 예. 그래도 또 의외로 잘 쓰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썼을 때 모양을 보면 사실 그게 더 정상적인 것 같고 콩나물이 나온 게 여전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주관적인 예.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 귀에 거의 꼽고 네. 넣고 가까이 인체 그것도 머리 가까이 쓰는 거다 보니까 네. 안전성도 중요하잖아요. 또 이 안에 배터리 들어가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게 근데 실제로 뭐 사망 사고라든지 중대한 상해 사고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보면은 삼성 제품을 쓰다가 폭발했다 이런 글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았는데요. 네. 당시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폭발까지는 아니고 아마 과열이 돼가지고 부품들이 녹아서 이제 분해가 됐을 거다 이런 견해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 무선 이어폰에는 전부 다 모든 제품에서 이 배터리가 들어가고 배터리라는 물질은 중간에 이제 그런 이제 폭발 가능성 있는 물질들이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외부로부터 충격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부 결함이나 이런 문제로 폭발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데 다행히 지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무선 이어폰이 많이 퍼지면서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작고. 네. 뭐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청력을 잃는다든지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귀 안에서 이제 소리를 크게 재생한다 이런 것들 자체가 고막이라든지 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청력 자체. 예,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많이 주의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쓰시는 건 좋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쓰고 있는 제품처럼 오픈이어형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귓바퀴 아예 올리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귀 구멍 자체를 막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하고요. 또 헤드폰을 쓰시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합니다. 헤드폰은 이제 귀 구멍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덮어버리니까. 네. 또 이게 어찌됐든 간에 무선은 IT 기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값이 좀 나갑니다. 몇만 원짜리도 있고 수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거 그래서 음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더라도 내가 직접 귀에 꽂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정확한 음색을 알 수도 없고. 진짜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가격 차이로도 이어지고요. 이것도 천차만별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음질 문제도 있고요. 예. 음질은 얼마나 그 소리를 이제 원래 그대로 이제 재생해 주는가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죠. 외부 소리를 얼마나 차단해 주느냐 이런 네.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이어폰 안에 뭐 당연히 이제 칩셋도 들어갈 것이고 스피커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외부 소리를 잡아서 그걸 다시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어폰 한쪽에만 마이크가 3개가 들어갑니다. 외부 소리를 잡는 마이크, 또 안쪽 소리를 잡는 마이크도 필요해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말할 때 그 음을 잡아야 되는 또 마이크도 들어가기 또 때문에 통화용도 있고. 예. 이어폰에 마이크가 3개나 들어가요? 최소 3개고요. 뭐 더 나은 4개 이상 들어가는 제품도 상당히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 이제 첨단 그 공학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가는 거는 뭐 단순한 프리미엄에서 나가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를 하면서 맞아요. 뭐 실제 성능은 한 90% 정도 되지만
가격이 뭐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걸 쓰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우리 IT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19,000원짜리 얼마 전에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노이즈 캔슬링 기능, 이게 주변 소리를 차단해 주는 거잖아요. 네. 어떤 원리예요? 사실은 차단이 아니라 역으로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차단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요. 아하. 주변에서 이제 일정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그 마이크로 수신해 내 가지고 반대쪽으로 파장을 내는 겁니다. 그 소리를 중첩을 시켜 가지고 실제로 내기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만드는 거죠. 이건 사실 오래된 기술인데 이거는 언제 썼던 거냐면 헬리콥터에 타는 이제 승무원들이 예. 소리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안에서 그렇죠. 말도 안 들리고 그런데 예. 서로 이제 대화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헬리콥터 타시는 분들 보면 커다란 이제 헤드폰을 끼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실 썼던 거거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켜가지고 뭐 상대방 말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그게 이제 점점 작아져서 내기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스피커가 외부 소리를 주변 소리를 듣고 그걸 이제 반대 파장을 쏴주면서 또 안에도 마이크가 하나 있거든요. 예. 안에서 내기에서 혹시 어떻게 들리는지 그 실시간으로 체킹을 하면서 계속 보정을 해가지고 소리를 반대 파장으로 쏴줘요. 그래서 가끔 돌발적으로 밖에서 꽝 큰 소리가 나면은 그거는 그 못 예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막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왜냐면 이거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는 좋은데 네. 운동하시는 분들 예. 옆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네. 빵빵거리는 소리도 못 들을 수도 있고 좀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예,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그런 원리 때문에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좋은 제품들은 주변 소리를 좀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또 옵션 같은 거 막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러닝하실 때는 그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쓰시면 안 되죠. 예. 그게 왜냐하면 또 위험한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 오래 쓰면 이게 먹먹함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귀가 좀 건강에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어폰 아예 안 쓰시는 거고 쓰신다 하더라도 주변 소리가 충분히 들어오는 제품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골전도 이어폰 네. 요즘 또 그거 많이 쓰시잖아요. 예,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이제 뇌를 약간 진동시키는 뇌라고 해야 되나 뼈를 진동시키는 그런 뼈. 개념이기 때문에 예. 수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세요. 물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요. 신기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귀 건강에는 어떤 방식이 더 낫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귓구멍을 막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헤드폰 방식이라든지 제가 쓰고 있는 것처럼 이 귓바퀴에 올려서 스피커를 올려서 이제 귓구멍을 막지 않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너무 큰 소리로 이제 오래 장시간 듣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당연히 나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왜 실리콘 팁 같은 게 있어요. 밀폐형으로 들어가는 것도 오래 쓰고 있으면은 중이염의 그 우려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 염증도 생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유선 이어폰 시대에도 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 이어폰을 쓰고 있으면은 그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경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범죄화가 도입돼 있지는 않지만은 이 거리 걸어가신다든지 다른 중요한 작업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겠죠. 그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이어폰이라는 게 이 기술이 우리가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최근에는 또 Z세대 사이에서 유선 이어폰이 유행이라고 하고 과연 앞으로는 이 이어폰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기술이 또 도입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일 뭐 세계적으로 뜨거운 거는 이제 실시간 무선 통역 기능인데요. 통역 기능까지 예, 있죠. 소리를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 귀로 들리는. 예. 특히 이제 애플에서 최근 제품 내놓으면서 그런 기능을 넣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어 통역이 안 돼가지고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조만간에 크게 보편화가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재밌는 제품을 봤는데 영국에서 스타트업에서 내놓은 제품인데 네. 잘 때 무선 이어폰을 쓰시라고 내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잘 때요? 예, 그래서 아주 작은 제품인데 귀 속에 넣는 제품이긴 한데요. 이어폰의 배터리를 아예 외부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을 하면서 잘 때 이제 뭐 8시간 동안 계속 끼고 수면을 하시면서 주변에 코 고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코 고는 사람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해주면서 또 잘 때 이제 빗소리라든지 아니면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 잠이 잘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이제 수면에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네. 저는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단체 생활하시면서 수면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비행기 오래 타야 되는 경우라든지 네. 아니면 어디 출장 가서 2인 1실로 같이 자야 되는데 옆 사람이 코 많이 곤다. 네. 이러면은 그 노이즈 캔슬링이죠. 그때 이제 빛을 보죠.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